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산림 피해가 불가피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주 들어 기온까지 크게 올라 병을 옮기는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져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통합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산림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주 들어 기온까지 크게 올라 병을 옮기는 곤충의 활동 환경이 조성되면서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함나와 운포면 일대 야산. 젓갈색으로 변해 말라 죽은 소나무류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현재 파악된 고사목은 1,400여 그루.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일부 고사목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익산시는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솔수염, 하늘소 등 병을 옮기는 매개충이 활동할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방제 진행 면적은 함나와 운포에 걸쳐 52필지, 병에 감염된 나무는 물론 감염 우려가 있는 나무까지 3,000그루를 벌목한 후 파쇄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15,000그루에는 예방주사를 놔야 합니다. 이 같은 방제 작업은 적어도 4월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싸움이 있다 보니까 4월 말을 기준으로 좀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군산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옥구와 인피, 상산면 등에 걸쳐 3만 5천여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군산시는 벌목이 진행되는 188헥타르는 식재할 수종을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둥산이 된 산림에 숲 보건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본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등을 심지 않는 겁니다. 재선충병이 감염이 되면 치료 방법은 없고 예방나무 주사라고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소나무 재선충병. 익산과 군산은 물론 도내 12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6,800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가입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78명에서 0.8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도 단위 합계 출산율은 평균 0.83명에 못 미치고 경기 0.77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숫자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사항은 전체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행안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업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업을 보면 전북광역전철망 구축과 방위산업, 허브 조성, 전주에서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8개 분야에 걸쳐 76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3조 6,0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국내 후보 도시가 내일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서울과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올림픽 개최 청사진과 경기 운영 계획 등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어 대의원 투표를 통해 국내 후보 도시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발표자로 김관영 지사가 직접 나서 지방연대 개최에 따른 균형발전 촉진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어청도화직도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군산 어청도화직도 등 전국 국경도서 17곳을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받은 면적은 어청도 2.1제곱킬로미터와 직도 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익산 투표소가 확정됐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이리중앙초교 강당과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 새마을회관 등 5곳입니다. 또 개표는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이뤄집니다. 익산 지역은 전체 7개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이리평화와 익산중앙, 북부 등 3곳만 투표가 이뤄집니다. 도내 40살 이상 신중년 세대에 대해 일자리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북자치도는 40살 이상부터 69살 이하 112명에게 일자리 정착을 지원합니다. 도내 기업이 신중년을 고용하면 한 달에 70만 원씩 1년 동안 8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의 근속장려금도 지급합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통합 운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항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새만금 신항. 원포트 모역항 지정을 요구해온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주민 소환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 결과를 공개하고 해수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지만 도지사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이 김제로 결정된 후 신항마저 뺏긴다는 우려 속에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 결과 공개를 요구해온 지금까지와 달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근 지자체와 함께 주민 소환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자치도지사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민 소환 등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협의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환법에 따라 오는 6월 안에 5개 시군이 참여해야 하고 군산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서 밝히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와 여러 가지 협업을 해나가면서 또 거기에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군산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웃 우리 14개 시군구 중에 몇 개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처럼 군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4일 군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김 지사는 시의회와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했지만 후속 논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임준 시장의 단식 농성에 이어 주민 소환 카드까지 꺼내든 군산. 이제 김관영 지사가 답할 때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소방서의 공단 119 안전센터가 영등동에서 신흥동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단 119 안전센터는 익산의 허가 대상 위험물 제조소는 모두 1,004곳이며 이 중 31.5%인 300여 7곳이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군산 메가로 만든 수제 맥주의 대표 공간인 군산 비어포트가 다음 달 새롭게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비어포트 사업자 2곳을 모집해 3월 10일 재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어포트는 당초 4곳의 맥주 객장을 운영했지만 지난 2023년 2곳이 계약 해지되면서 지금까지 2곳만 운영해왔습니다. 군산 비어포트의 매출은 객장당 연평균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군산 문창초등학교에서 전국 4번째로 AI 팽톡존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창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AI 팽톡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AI 팽톡존은 학생들이 영어 학습과 체험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익산시가 장애인에게 자립주택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에게 보증금을 최대 210만 원까지 우선 지원하고 경제 형편에 따라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단법인 늘사랑과 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내 교육 공무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치료기관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지난해보다 11곳이 늘어난 6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교육공무직원은 6,800명입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 문제,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은 이들 기관을 찾아가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병원이 최신형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탑재돼 3D 초고속 이미지 스캔이 가능한 CT 장비로 기존 장비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고위험 질병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졸업식이 27일 열려 어르신들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만학도 13명이 졸업하고 초등학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군산 늘푸른학교는 지금까지 204명의 초중학 학력인정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생활문해교육과 디지털 교육, 사회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 왕등도 인근에서 지난 13일 화재로 침몰한 선박에 대해 부안군과 선박 소유자가 인양 작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27일 부안군청과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안군과 선박 소유자는 부안 왕등도 인근에 침몰한 34톤급 신방주호에 남아있는 실종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양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적재된 각종 물품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지나는 선박과 침몰 선박에 충돌하는 등 2차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어선이 2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어 추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정읍시는 법무부 주관의 외국인 계절 근로 운역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번 선정으로 고용주당 2명의 추가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일에는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임실, 필봉농악 축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옥정호 벚꽃축제의 백미는 운암면부터 국사봉에 이르는 10km 벚꽃길로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 선정된 순환도로는 드라이브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기업들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는 지난 1월 기준 분양업체
27개로 분양률은 7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원과 한식진흥원이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홍보 기술 개발, 정보 교류 등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공동사업 추진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한식의 산업적 기반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한편 한식진흥원은 한식문화 확산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오케스트라 군산 출범을 앞두고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등 8개 악기 5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단원은 전문 강사진에게 교육을 받고 음악 캠프, 정기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다음 달 6일부터 13일까지 문화관광재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의 새 이사장을 뽑기 위한 공모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이사장 공모를 위해 7명이 참여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첫 주에 모집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응시자 심사를 거쳐 후보자 2명을 익산시장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익산시장이 선정한 1명은 익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중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지표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는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 문화 개선,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 문제 해결, 서비스 개선 및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 효율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10명과 법인 2곳에 성실납세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일정 세액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낸 납세자들입니다. 성실 납세자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청에서 자활생산품 판매 장터가 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지역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시로라기가 참여해 천연비누와 수제 가방, 가죽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시민들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장터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용안면 함남형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영등도서관은 시민들이 평일 저녁에도 도서관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법 같은 새학기 가족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낮 시간대 도서관 이용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 명사초청 인생문답 등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군산은 12도, 익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1도에서 14도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주간 최고 기온 16도로 온화하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기온 17도로 높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